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이라는 책 가지고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 표지에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이 문장 자체가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IQ나 재능이나 환경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고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게 바로 열정적인 끈기라는 거죠. 열정과 끈기.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잖아요.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도 야, 난 정말 재능이 없는 거 아닐까? 어떻게 보면 IQ나 재능이나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는 타고난 어떤 부분인 거죠. 그런데 열정적인 끈기라는 거는 내가 계속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내가 이걸 환경적인 부분, IQ, 재능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 한 문장을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이에요. 이 책의 저자분이 하는 이야기인데 노력하지 않을 때 당신의 재능은 발휘되지 않은 잠재력일 뿐이다. 재능이 기량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노력은 재능을 기량으로 발전시켜주는 동시에 기량이 결실로 이어지게 해준다. 노력이 중요하냐, 재능이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결론은 노력하지 않을 때 우리의 재능이 발휘되지 않은 잠재력일 뿐이라는 거죠. 반대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재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재능들이 노력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그냥 잠재력, 그냥 숨어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드러나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능력에 머물고 말 거라는 말에 굉장히 저는 이 한 문구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을 때 당신의 재능은 발휘되지 않은 잠재력일 뿐이다.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축구를 잘 하고 있죠. 예전에는 또 박지성 선수가 굉장히 또 축구를 잘했고요. 어떤 뛰어난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멋진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보기만 해도 굉장히 너무너무 통쾌하고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역시 재능이 있어야 돼. 저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나요? 그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설사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그렇게 뛰어난 플레이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상 그런 플레이를 볼 때는 수많은 노력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그런 딱 재능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게 될 때가 많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재능이 노력을 만나지 않았다면 수많은 훈련과 연습이 결합되지 않았다면 그런 멋진 플레이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냥 숨어있는 능력. 그런데 그것이 노력과 열정과 그것들이 훈련으로 결합이 되어서 수많은 그런 훈련들이 축적이 되었을 때 이런 플레이로 나타난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재능과 어떤 노력과의 관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끈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런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끈기가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재능이 좀 탁월하진 않은데 굉장히 끈기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누가 더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는가? 후자라는 말이죠. 재능을 덜 가지고 있더라도 끈기가 탁월한 사람이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끈기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루하루 지루하지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힘들지만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의 가능성을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말해주는 책이어서
조금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 삶으로 살아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 재능이 있고 없고는 내 탓이 아니잖아요. 내가 타고난 거기 때문에 내가 재능이 없다고 해서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닌데 여러분에게 끈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건 순전히 제 탓이잖아요. 끈기가 있다는 거는 내가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는 거고 내가 끈기가 없다는 거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수학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수학적 개념이 낮았대요. 굉장히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다른 친구들이 한 번 볼 때 10번을 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매 순간 임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선생님이 수학을 잘하게 되었고 지금 수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재능보다는 우리가 그것들에 결부시키는 끈기, 노력, 그리고 어떤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엔젤라 더크워스는 탁월성의 일상성, 탁월한 게 얼마나 일상적인 것들의 합인가 이런 논문이 있다고 해요. 수영 선수들을 연구한 논문인데 결국은 어떤 빛나는 인간의 업적이 평범해 보이는 무수한 개별 요소의 합이라는 거죠. 작은 기술을 하나하나를 배우고 그걸 습관으로 만들고 전체 동작으로 연결해서 나오는 그런 동작.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노력해서 아마추어 선수에서 프로 선수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어떤 탁월한 기량, 뛰어난 성취 이런 것들을 보는 걸 좋아하고 선천적인 재능을 이제 강조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그런 노력이나 경쟁에서 그런 것들을 면제받으면서 지금 상태에 안주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능보다는 노력이 2배로 중요하다. 성취를 재능과 노력이라는 변수로 볼 때 재능보다 노력은 거듭 제곱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엔젤라 더크워스는 노력은 2번 인수로 고려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잘하려면 능력 이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거듭 반복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들떠서 열심히 하다가 첫 번째 큰 장애물이나 긴 침체기를 만나자마자 영원히 포기해버리는가. 많은 이들이 시작했던 일을 너무나도 빨리, 너무나도 자주 그만두는 듯하다. 어느 날 하루 기울이는 노력보다는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눈을 뜨면 러닝머신 위에서 올라갈 각오가 돼 있는 것이 중요하다.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텃밭을 가꾼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가 첫 번째 그런 장애물을 만나거나 긴 침체기를 만나면 다시 그거를 할 엄두가 나지가 않죠. 그냥 이대로 머물게 되는 그런 것들을 택하게 될 때가 많은데 그래서 끈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책이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재능이 아니라 노력과 끈기였던 거죠. 어떤 탁월한 업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전문 기술을 개발하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다음에 그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좀 잘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이 과연 그릿에 해당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이제 한 탁월한 업적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주요한 관심사에 계속해서 그 학생이 매우 관심이 있고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정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열정의 지속성, 열정과 끈기가 그래서 동시에 해당되는 게 바로 그릿이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측정하는 문항에는 시간이 흘러도 얼마나 꾸준히 이 목표를 고수하는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나침반을 만들고 방향을 맞추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제대로 맞춰지게 되면 길고 구불구불한 길에서 원하는 곳으로 끝까지 길을 안내해 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침반을 만들고 그 방향을 제대로 맞추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냥 무작정 열심히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몰두할 것인지, 어디에 계속해서 열정을 쏟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관심 분야를 생각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구불구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나침반이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분야를 계속 고수해 나가면서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열정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분야를 설정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나침반을 만드는 작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최상의 목표, 어떻게 보면 인생 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생 철학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최고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최상위 목표. 결국 이걸 생각하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내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 나의 인생 철학,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좀 쉽지만은 않죠. 그렇지만 이 작업이 바로 나침반을 설정하는 일인 거죠. 나침반을 만들고 그걸 이제 방향을 제대로 맞추는 일이라는 거죠. 이 작업을 해야지만 우리가 중간중간 가다가 이 길이 맞나 싶을 때 나침반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서술된 철학, 이게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침과 범위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 인생의 철학, 내지는 인생의 최상의 목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또는 하나의 문구로 이렇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이게 우리의 인생 길을 안내를 해주는 나침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릿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일에 관심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최상의 목표에 대해서 변함없이 성실하고 꾸준하게 관심을 둔다. 그런 의미.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힘들더라도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열정적 끈기, 즉 그릿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맨 위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최상의 목표, 인생 철학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중간 목표, 마지막에 있는 게 하위 목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번 장은 때로는 경로 변경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또다시 시도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는데 정말 좋은 충고죠. 그렇지만 시도하고 다시 시도해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라. 이 부분은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하위 목표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 목표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쓰더라도 하위 목표는 연필로 써야 된다. 뉴요커의 만화 작가의 경우 유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화가 채택될 확률이 4%래요. 퇴짜를 받을 확률이 96%라고 합니다. 그러면 퇴짜를 당했을 때 그걸 이제 하위 목표를 지우고 또 다른 만화를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처럼 만화를 그리는 일도 10중 8구는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작품을 한꺼번에 10점씩 제출하라고 조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목표는 지워지지 않게 잉크로,
그렇지만 하위 목표는 얼마든지 우리가 실패하거나 하면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또 다른 길을 찾고, 하지만 중요한 상위 목표는 구체적이고 야심차게 계속해서 고수해 나가는 것들이 옳다. 그렇지만 중간 목표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사실 하위 목표를 포기하는 행동은 용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실패를 하나의 시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이런 하위 목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철학, 최상의 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따른 중간 목표들을 정했을 때 그에 따른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하위 목표를 하나하나 이걸 시도해 보는 작업이 바로 이 하위 목표를 경로를 변경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포기한다거나. 그렇지만 최상위 목표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고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끈기를 유지하는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포기할 때는 우리가 이유가 있는데, 지루하거나 노력할 가치가 없어, 이건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나는 못하겠으니까 포기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성숙한 그릿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4가지 심리적인 자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심. 정말 자신이 그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계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습. 어제보다 내가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끈기. 그러니까 관심을 느끼고 발전시킨 다음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고 난관을 극복하고 기술을 연습하고 숙달시키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목적인데요. 내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 이 일이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고 흥미로운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들의 안녕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일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중요하다. 그런 목적. 그리고 네 번째는 희망. 상황이 어려울 때나 의심이 들 때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결국 이 4가지가 그릿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릿이라는 이 책이 주는 그런 힘은 우리가 상위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겠다. 인생에서 정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한 가지 그런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구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에 따라서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밑에 이제 하위 목표, 우리가 흔히 하루하루 행해내야 하는, 하루하루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해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그런 일들을 할 때는 때때로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에 맞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열정을 발휘하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고, 그리고 경로 변경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인생 철학은 끝까지 고수를 하고 그 밑에 이제 중간 목표, 하위 목표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상황에 맞게 시도해 나가고 변경해 나가고 하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사람이 꾸준히 열정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릿이라는 이 책은 우리가 타고난 어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우리의 열정과 끈기,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힘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그런 열정과 끈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실제적인 방법도 알려주죠. 그러니까 최상위 목표, 우리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 인생 철학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책이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 철학에 따른 어떤 중간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른 하위 목표들이 있을 텐데, 그 하위 목표들을 하나하나 시도해 나가고 그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또는 변경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상위 목표를 더욱더 공고히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저 자신을 정의 내릴 때 저는 좀 끈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다가 그만둔 경험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 책에서처럼 첫 번째 그 장애물을 만나서 좌절한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긴 침체기를 만나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최상위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인생 철학,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명확한 그 철학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에 따라서 내 중간 목표들과 하위 목표들을 한번 쭉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끈기에 관해서는 자신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분명하면 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장거리 여행이라고 하지만 어딘가에 가고 싶은데 막연하게 어딘가라고 생각하면 가기가 어렵지만, 내가 아무리 멀고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내가 목적지를 설정하면 뭐 갈아타든 돌아가든 결국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힘을 알려준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전철을 타고 갔는데 잘못 갔으면 갈아타서 버스를 타거나, 뭐 정 안 되면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걸어가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결국은 목적지를 정하는 게, 내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그 목적지를 정하는 게 중요하구나. 인생 철학을 발견하는 것, 내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정말 가고 싶은 그 목적지를 정하는 것들이 중요하구나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책이었고, 이런 부분은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동안의 시도와 실패들이 더 많았다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남은 삶에서 정말 이루고 싶은 단 한 가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릿이라는 책은 저처럼 끈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없으셨던 분들은 이분의 엔젤라 더크워스의 이 책을 읽어보시면 끈기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그 꼭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설정하시고 또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그런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